이 정조가 이 화성을 건설하고 나서 자주 화성 행차를 갔어요. 왜냐하면 그 아버지 묘소를 찾는다라는 그런 명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화성 행차를 통해서 자주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. 이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백성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. 그래서 이때 화성 행차를 통해서 이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게 해요. 격쟁이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꽹과리 친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상언이라고 합니다. 이 격쟁 상언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조의 모습은 일반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 주러 가는.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뭐 왕이 직접 궁궐에 있어서 억울한 것을 알리러 오라는 상소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까요? 이 백성들을 위한 바로 그런 그 일환으로도 화성 행차를 적극 활용을 했고 그중에 가장 대규모 행사가 1795년 바로 이 해가 어머니 해경공 씨가 해갑이 되는 해였고요. 두 사람이 동갑이야, 사도세자.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해갑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였기 때문에 가장 대규모의 화성 행차를 기획을 했고 바로 이 해 그 윤 2월에 이제 그 창덕궁을 출발하여 화성으로 이제 떠나는 이 상황을 현재 바로 이 서울시 수원시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지원 행사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행차를 통해 왕권을 대내에 가시하고 또 군대 좀 이런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도 체크하고 과거 시험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. 직접 활쏘기 시범하고 양로연을 베풀었다라는 이런 기록까지. 또 어머니 아버지가 회갑이 되는 해니까 또 노인들을 공경하는 이런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의궤가 원행, 을묘, 정리의궤예요. 현룡원이라는 사도세자의 무덤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, 그리고 이 해가 을묘년이어서 을묘, 그리고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, 그래서 원행, 을묘, 정리, 의궤다. 이 제목이. 그래서 이때 이 행사의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기록에 나오는데 그 정조의 그 말 부분이에요. 정조가 탄 말인데 정조는 조선시대 어떤 행사에서라도 왕의 얼굴은 직접 그리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제 표시만 했죠. 그리고 그 가마 모습은 자궁가교라고 해서 어머니 해경공 홍씨가 탄 가마예요. 그러니까 정조가 앞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좀 안내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담았고요. 요 의궤는 사실은 다 이 목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흑백입니다. 우리 원래 요 흑백인데 이런 여러 자료에서는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렇게 채색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원본의 형태는 이 목판이고 이때도 이 재밌는 것은 이런 그 목판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모습은 약간 이제 도장 찍듯이 특히 혼례식 장면에 사람 모습 비슷비슷한 사람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행렬의 모습을 묘사한 그 장면도 나타나고요. 또 이게 재밌는 것은 또 이 병사들 호위하는 병사들도 보면 항상 이제 좀 사주 경계하는 앞을 보는 병사도 있고 옆을 보는 병사도 있고 이런 것까지 눈에 띄고요. 그래서 이런 행차의 그 모습이 그 아주 그 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장면은 의궤와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의궤의 기록 그 자체는 아니에요. 이 정조가 이때 화성 행차에 당겼던 여러 가지 내용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고 여덟 폭의 병풍으로 그렸는데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요 한강에 이제 배달이 온 거. 이거 되게 유명한. 그래서 요즘 또 이거 이제 재현 행사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서장대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또 여기서 이제 노인들 모시고 뭐 양로연을 베풀어 준다라든가 또 이제 과거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인근의 유생들을 격려하는 그래서 요 김홍도가 그린 여덟 폭의 병풍 그림하고 원행 을묘 정리하고 딱 함께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정말 그대로 이제 마치 현장 사진 찍은 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김홍도의 그림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 김홍도는 우리가 풍소과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조의 최측근으로서 정조가 가는 곳마다 정조의 모습을 잘 담았던 그런 하원하가였다라는 거.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화성성묘의궤, 원행을묘정리의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의궤들이 많은데 이런 잔치 관련 의궤들은 이런 흑백이 많아요. 우리
잔치를 관한 의계로는 잔치를 뭐 베풀다 이런 뜻으로 진연의계가 있고 또 진찬이라는 것은 음식이에요.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잔치하는데 음식 하나도 없으면 이건 잔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올린다 이런 뜻으로 진찬의계라고 하는데 순조 기축년의 진찬의계. 1829년 큰 잔치가 있었던 때의 의계 이런 뜻이고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잔치 행사의 모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공연되었던 무용이라든가 그 당시에 올렸던 음식의 내역까지. 그래서 이런 의계의 기록들은 지금 궁중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합니다. 특히 앞에서 소개했던 해경호 홍씨 회가변에 올렸던 밥상에도 그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. 떡은 어떤 떡이었고 뭐 과일은 어떤 과일이었고 그땐 또 이런 높이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. 높이. 우리도 한때는 양반 가문의 어떤 그 권위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사상 같은데 이런 떡 같은 거 높이 이거 엄청 그 집착하시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흑백으로 이렇게 활자로 해서 인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것이다. 우리도 보면 이런 고종 이민년의 진연의계, 1902년에 있었던 고종 때의 큰 그 잔치 행사. 그리고 이제 어진 관련 의계도 있는데요. 조선시대 왕실에 특히 왕의 초상화를 항상 제작을 해요.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제목이 재밌어요. 어진이라고 해요. 왕어자 참진자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의 얼굴 그야말로 털어 하나 놓치지 않고 그 진짜 모습을 그린다.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사는 왕이 제위했을 때 직접 그리는 그림이고 모사의계라는 책도 있는데 요거는 그림, 왕의 그림을 가지고 실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어진을 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. 이런 거를 이제 모사도감의계라고 표현을 했고요. 안타깝게도 이 어진 관련 의계에는 왕의 얼굴은 절대 그리지 않아요. 이 왕이 그 앉으셨던 뭐 용상이라든가 병풍이라든가 간이의자만 쫙쫙 나오고 이 정작 왕의 얼굴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왕의 어진이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우리 태조 어진하고 영조 그리고 우리 그 철종, 고종, 순종 황제 빼면은 철종 어진도 조금 이제 일부 남아있고요. 사실 조선시대 왕의 어진이 상당수가 이제 그 실제로는 그려져 있었지만 뭐 6.25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부분 소실하고 그 원형의 얼굴은 안타깝게도 우리 세종대왕 얼굴 이런 분의 얼굴 정말 보고 싶잖아요. 근데 원래 얼굴은 아니다. 영조하고 태조는 진짜 얼굴이고 영조는 상당히 보면 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한 30년 지나도 별로 늙어 보이지가 않는다. 그리고 이제 궁궐을 건축했을 때 특히 궁궐은 불에 탔을 때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린 경우가 많아요. 제작을 하고. 그래서 이 소궐은 경희궁, 우리 조선시대 경복궁은 북궐, 그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, 그리고 이 경희궁을 소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소궐이 이제 화재가 일어난 후에 그 보수한 후에 그 상황을 다시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때 이제 그 중건한 건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았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의계 중에 대사례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 시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군신 간의 우위를 다지는 이런 행사를 성균관에서 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의계 딱 보시면 성균관 한 건 딱 나오죠. 성균관의 한 건을 보관하라 이런 뜻이고 어람이라는 것은 왕이 직접 열람하는 의계도 한 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요때 요 의계에도 그림이 막 나와요. 그래서 왕이 이제 그 표적으로 삼았던 것은 곰이에요, 곰.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사슴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저 활을 쐈고요.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그 네 발을 보통 사서 네 발 다 맞춘 사람은 옷감을 선물로 하고 한 발도 못 맞춘 사람은 때리지 않고 이제 벌주를 줬어요. 이 군신 간의 우위를 뭐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에 막 잘못 맞췄다고 벌 주고 이러면 이 우위가 더 확 사라지겠죠.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기록은 활쏘기 시합할 때 20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의계의 기록에 나오는데 8명이 왼손잡이였어요. 제가 이거 보고 기록 보고 놀랐어요. 야, 의외로 조선시대에 왼손잡이들이 많구나.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통시대 사람들은 거의 왼손잡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선시대를 그 주제로 한 드라마에 왼손잡이도 좀 만들고 조선 후기를 또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는 안경도 많이 써요. 이 안경 쓴 사람들도 좀 있게 하고 이게 더 역사의
진실에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화기도 감옥에는 유일하게 딱 한 번 만들어져요. 광해군 때. 우리 광해군이라는 왕이 사실은 쫓겨난 왕이긴 하지만 국방이나 외교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그 노력을 전개했고 그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. 화기도감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기를 만드는 이런 그 관청, 도감은 임시관청이란 뜻이에요. 이 임시관청을 만들고 그때 제작했던 여러 화기들의 모양을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때 유일하게 광해군 때 이 화기도감 무게가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광해군이라는 왕이 국방 분야나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교 분야 이런 데서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왕실의 도장을 제작한 의궤도 남아있어요. 왕실의 도장을 만드는 기관을 보인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 왕실에 사용한 도장 같은 경우도 요즘으로 치면 임명장에 찍어주는 도장이 있는 거고 또 과거 시험 합격자에게 찍어주는 도장도 있을 거고 다양한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도장의 용도라든가 크기, 색깔 그리고 이렇게 모양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아마 아실 거예요. 어보라고도 하고 옥새라고도 하고 옥으로 만들면 옥새예요. 도장이. 금보라 하면 이제 금으로 재료가 이제 금인 경우 그래서 이런 왕실의 도장들을 만든 내역과 그 용도까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조선시대 이 왕실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. 이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조들에게 상당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. 그리고 이 의궤의 다양한 그 모습을 통해서 조선 왕실 생활사의 이모저모를 알 수가 있었다. 그리고 이런 의궤와 같은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특히 외국인들 되게 좋아하는 게 이런 시각 자료가 이렇게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유일하다.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정말 이런 꼼꼼하고 치밀한 기록 정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의궤를 좀 더 이제 국내에 알리는 이런 작업들도 우리가 좀 해나가면 좋겠다. 이런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